요철이나 좁쌀 같은 게 더 와다다다다 잘 보이잖아요. 진짜 그것만큼 피부가 안 좋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냥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찾아보는 거잖아요. 진짜 멀쩡한 피부를 망가뜨리는, 좀 상처만 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면 또 피부도 좋아하는구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미소가 그 트러블 라인을 진짜 잘해요. 이번에 좀 피부 좀 진정시키고 장벽 강화까지 해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 그런 크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얼굴 그 쿠션 잘못 써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완전 뒤집어진 거 기억하시죠? 진짜 좁쌀 와다다다 나고 이렇게 누르면 아픈 염증성? 여드름도 나고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자, 오랜만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 이만큼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돌도돌한 거는 거의 없고 흉터만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그럼 회복하면 회복 방법 알려달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공유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 맞는 제가 하는 방법일 뿐이지 100%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여드름 생기고 나서 생기는 그런 거뭇한 착색 이런 거는 뭐 컨실러 같은 걸로 커버가 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 막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쌀이나 요철 같은 거는 정말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빛에 약간 그림자지게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보면은 요철이나 좁쌀 같은 게 더 와다다다다 잘 보이잖아요. 진짜 그것만큼 피부가 안 좋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저는 뭐 유튜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트러블성 그런 피부를 가진 분들의 화장품 추천이나 뭐 약국 여드름 연고가 저한테는 이상하게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아픈 여드름 있잖아요. 그거는 속드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피부과 가서 진짜 아무리 비싸봤자 10,000원 정도 주면은 주사 놔주거든요. 염증 주사를 놔준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유난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뭐 여드름 났다고 피부과를 가? 좀 유난 아닌가 싶었는데 아픈 거보다 훨씬 나아요. 괜히 제가 만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 막 짜려고 해가지고 상처 내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냥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1, 2일 안으로 싹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해봐도 나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시면 그냥 가장 먼저 압출을 한번 받으러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미 생긴 그 생겨 나온 피지를 일단 빼내야 하는데 화장품으로 될 거였으면 진작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화장품으로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이미 나와서 안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냥 가라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과 말고 개인 피부 관리 샵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압출에 자부심이 있는 좀 경력이 많은 개인 피부 관리 샵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좀 서치를 잘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동네에 숨어 있을 수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정말 잘 해주시는 분들도 피부과에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제 인생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피부과는 약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리신 분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상처만 오지게 나고 피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진짜 압출의 신인분들은 한 100개 짜면 한두 개의 상처 날까 말까야 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제가 아무리 유튜브 보고 바늘 사고 소독하고 이렇게 막 해도 진짜 멀쩡한 피부를 망가뜨리는 좀 상처만 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제발 압출기 갖다 버려 이랬는데 그게 또 중독인지 맨날 버렸다가 다시 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그래서 무조건 잘 짜는 그런 데 좀 알아보셔야 돼요. 좀 발품을 바르셔야 돼. 그래서 압출을 먼저 싹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심하면 선크림이 안 좋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요즘 최근에는 좀 선크림을 잠시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뭐 트러블 피부에 레티놀이 좋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순한 레티놀을 발라도 약간 이 지경일 때는 불난집에 더 부채질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제외했고 뭐 솔직히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트러블이라는 게 각질 때문에 좀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좀 각질 제거 좀 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입니다.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이에요.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 유튜브 광고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오래전에 추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얘는 처음에 받아보면은 요게 있는 게 아니라 뚜껑을 따서
제가 이걸 꽂아서 사용해야 하는 공기 차단을 잘 막아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안테나 조립해서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제형 보시면 이렇게 진짜 그냥 물이에요, 물. 물 같은 가벼운 제형인데 세안하고 기초 첫 단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얼굴에 바로 쓰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런 볼이나 이마 이렇게 발라주면은 묘하게 좀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솔직히 이거는 광고하는 만큼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쓰고 느꼈잖아요. 아, 유산균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면 또 피부도 좋아하는구나.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계속 쓰면은 약간 내성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잠시 끊었다가 또 뭔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사용했다가 그렇게 썼던 그런 원액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세일할 때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가 또 장벽이 무너지면 이렇게 피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뭐 제 겟레디 아무리 보셔도 제가 크림을 바르는 장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평소에 답답하고 오히려 모공 맞고 트러블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진짜 찢어지는 한겨울 아니면 잘 안 바르거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미소가 그 트러블 라인을 진짜 잘해요. 제가 저번에 제제제제 구매템에서도 주미소 제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폼 클렌징이랑 오일도 공병을 이렇게 만들었을 만큼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손이 자주 가고 좀 믿고 쓰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더워질 때 사용하기 좋은 장벽 진정 수딩 크림을 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션처럼 가벼워서 뭐 트러블이나 뭐 지성 피부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수분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습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 이런 제형의 크림이 수딩 크림 뭐 많잖아요. 뭐 가벼워서 좋긴 한데 저는 그런 거 바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건조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 크림은 가벼운 사용감이지만 건조하지 않길래 또 성분을 좀 찾아봤더니 덱스판테놀이 들어갔대요. 제가 또 판테놀 맨날 말하는 그런 좋아하는 성분인 거 아시죠? 진짜 속건조 잡아주는데 정말 좋은 성분인데 이 주미소 크림에는 그냥 판테놀이 아닌 덱스판테놀이 들어있대요. 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판테놀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디판테놀, 디엘판테놀, 엘판테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림이 피부에 흡수되었을 때 판토텐산으로 100% 활성화되는 유일한 판테놀은 덱스판테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벽 크림 보면은 꼭 써져 있는 B5 그 성분이 이 크림에도 들어가 있는데 보통 그게 적혀있는 크림은 묵직하고 좀 크리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게 들어있는데 진짜 너무 가볍고 촉촉하기만 해가지고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제가 병풀 추출물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졌을 때 효과를 보는 편이거든요. 주미소 크림에는 일반 병풀 추출물이 아니라 이 병풀의 유효 성분을 뽑아낸 4종 시카 파우더 성분이 들어있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병풀의 진정 효능을 위해서는 이 4가지 시카가 모두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피부도 뒤집어졌겠다. 나이스 타이밍 아니야? 하고 좀 겁나기도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발라봤는데 이번에 피부 좀 진정시키고 장벽 강화까지 해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 그런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이렇게 열감 오르면 트러블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벼운 크림 저처럼 찾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이 크림이 이번에 지성 크림으로 나온 거래요. 근데 이제 날씨가 날씨인지라 저 같은 건성분들에게도 충분히 보습이 잘 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건성이 썼을 때도 정말 충분히 괜찮은 크림이어서 저처럼 무거운 건 싫지만 보습감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정 효과에 장벽 강화까지 되는 크림 찾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 크림 정말 추천드릴게요. 또 주미소에서 제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라고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5분, 10분 아니고 무려 30분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또 제 구독자분들 챙겨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냉큼 받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고 이 크림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나 기대평 같은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글 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기재해 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짠! 요 원나잇 트러블 패치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그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패치는 또 이상하게 저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다 있다던데 저는 앞만 붙여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좀 좋은 트러블 패치 없나 하고 막 찾아보다가 발견한 패치거든요. 요게 뭐냐면 마그네슘 패치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들었어요. 보시면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떼가지고 그냥 트러블 올라온 곳에 붙이고 자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마그네슘이 또 무슨 원리인지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근데 이 피부와 관련된 효능도 많대요. 그래서 이 트러블 피부에 또 적합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붙여주면 뭐 본연의 힘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 같은, 뭐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좀 속는셈 치고 커질랑 말랑하는 거 손 안 대고 최대한 참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다음날에 진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뾰족뾰족한 패치 나는 효과 없던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쿠팡에서 9,000 얼마 주고 저는 샀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트러블 잠재울 패치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짜잔! 메디힐의 마데카소 사이드 마스크팩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뭐 피부 뒤집어졌을 때 마스크 하면 더 안 좋다 하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붙여주니까 너무 좋던데요. 유일하게 효과 본 마스크팩이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 말고 이게 진짜 트러블 라인으로 나온 티트리 마스크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요거는 효과가 없었고 요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촉촉하게 해주고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마데카소 사이드가 흔적 장벽에 색소 침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이거 뭐 가격도 1,000원밖에 안 하지 않나요? 거의? 그래서 너무 저렴하고 좋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쓰면은 더 좋아가지고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제가 잘 썼던 제품은요. 요거입니다. 요거 피몽쉐 비비크림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진짜 괜히 뒤집어질까봐 쿠션 같은 거 안 쓰고 요런 재생 블레미쉬 커버 밤을 써봤거든요. 괜히 더 트러블 심해질까봐 그 기간엔 안 썼는데 생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톤도 얼룩덜룩하고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를 조심스럽게 소량 조금씩 발라봤거든요. 근데 좀 자극 없이 톤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요거 쿠션 리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피몽쉐 쿠션은 일반 쿠션이랑 묶는 게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스타에서 궁금했던 쿠션 정말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댓글 수를 보고 구입했던 거여서 그랬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컬러가 안 예쁘긴 해요. 이런 색이거든요. 이런 색인데 뭐 얼굴에 펴바르면 괜찮다 이런 말이 있던데 뭐 눈으로 봤을 때보다 발랐을 때 괜찮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안 예쁘긴 안 예뻐요. 약간 황토색? 근데 이제 뒤집어졌을 때 홍조 잘 잡아주기에는 이만한 색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겠고 진짜 너무 뒤집어졌는데 생얼로는 못 나가겠다 할 때 그냥 손으로 휙휙휙 그냥 발라주면서 사용했는데 자극이 없이 괜찮았어요. 피부 쉬게 하고 싶을 때 발라주기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 21.5호 정도 되는 피부인데 저보다 더 밝게 쓰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기 어려울 수도?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트러블 좀 올라왔을 때 하는 방법이나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고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